투자자들께서 꼭 한번 챙겨보셨으면 하는 그런 코너예요. 바로 단칼 전략 시간입니다. 오늘도 시장과 그리고 시장의 유의점들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주식명가 MTNW 단야 선생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요 투자자들의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리는 쪽이 있습니다. 감사 보고서 제출에 관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 쪽 주가 급락이 좀 크게 나오기도 하거든요. 네. 이 부분 조금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감사 보고서가 뭔데 하는 분들도 계셔서 그것부터 알고 갈까요? 쉽게 말하면 기업이 1년 동안 어떻게 장사를 했는지 가계 쓰는 가계부처럼 기업이 쓰는 가계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상장 기업이기 때문에 외부 감사 회계법인에서 감사를 해서 이거 니들 작성 잘했어 하면 적정을 주는 거고, 또 의견이 안 돼서 야 니들 거 못 믿겠어 했을 때는 의견 거절을 주는 거거든요. 오늘 뭐 주제 이것도 되는 부분이 저희도 조심한다 했지만 트레이딩으로 매수했다가 전량 차익 실현했는데 못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따 사례 드리겠지만 덜컥 태웅이 비적정성 받아서 거래 정지가 됐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조심해 봐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이거 화면은 뭐냐면 삼성전자의 이제 감사 보고서거든요. 네. 이걸 보시려면은 전자공시 다트라고 치면 거기 들어가 볼 수 있는데, 어렵게 보지 마시고 감사 의견이 있습니다. 감사 의견이 여기는 적정으로 하면은 삼성전자가 1년 동안 장사한 거를 잘 믿을 만하게 했다라는 것이고, 이 회사에 믿지 못했을 때 여기 의견 거절이라든가 범위 제한 이런 부분을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 여러분들 확인하셔야 되겠고, 감사 보고서가 나오는 게 1년에 2번 있습니다. 한 번은 온기 결산, 즉 12월 결산법인 경우 주주총회 전에 나오고, 또 반기 보고 1월부터 6월까지 사업보고를 했을 때도 외부 감사 요인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감사 의견이 2번 거래 정지라든가 상장 폐지 요건에 해당할 수 있는 거는 1년에 3월과 8월 이 시점에 집중되기 때문에 네. 이런 것도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럼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자, 지금 이거는 이제 삼성전자의 이제 사례입니다. 여기 보면 어떤 게 있냐면 이게 이제 HTS에 보는 기업 분석 란이거든요. 그러면 그 기업이 몇 월 결산법인인지 볼 수 있어요. 여기 보면은 12월 결산이거든요. 네. 그러면 간혹 보면 6월 결산도 나오고 있고, 간혹 보면 3월, 9월 결산도 있거든요. 그럼 다음 화면 보여줄게요. 자, 다음 화면 보면, 자, 요거는 텍스 리펀드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JTC라는 회사인데 2월로 돼 있네요. 자, 요거는 결산법인이 2월이죠. 그러면 이제 2월 결산법인이기 때문에 지금 감사 보고서 안 나왔어 해서 매도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얘가 감사 보고서 나오는 거는 5월이기 때문에 결산기일이 달라서 감사 보고서 안 나왔다고 해서 겁나서 파는 것들은 여러분들의 무지에서 오는 손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식을 샀을 때 감사 결산기일이라고 했을 땐 이 기업의 결산기일이 몇 월인지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럼 다음 화면 보여드릴게요. 자, 감사 의견의 종류는 4가지로 있습니다. 제일 좋은 게 적정. 이거 재무제표 믿을만하게 잘 작성했어. 자, 한정이라는 건 뭐냐면 범위가 정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100% 신뢰할 수 없지만 몇 가지 오류만 수정하면 이거는 괜찮다라는 것서, 여기서 이제 한정이라는 거 이겁니다. 대체로 신뢰할 수 있어. 그 다음에 부적정이라는 건 뭐냐면 얘들 같은 경우는 회계 작성 기준에서 벗어나서 신뢰 범위가 벗어난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신뢰할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거는 부적정이라든가 의견 거절 이런 부분들이 상장 폐지 요건에 해당되는 거고요. 네. 거절이라는 거는 뭐냐면 그 외부 감사법인에서 실사를 갔는데 자료 요구하는 걸 못 주는 경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의절, 겨절이 나오기 때문에 의견 거절이 많이 나오는 데가 어디냐면 그동안 재무 성과들이 안 좋았던데, 그 다음에 경영권이 수시로 바뀌었던데, 이런 데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경영권 변동이 지속적으로 불거졌거나
최근 들어서 결손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기업은 가급적 결산 보고 시점에서는 피해가야 된다. 이 말씀 드리고 싶고요. 네. 그럼 다음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들이 이거는 잘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야지 지금처럼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이라든가 의견 거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피해 나갈 수 있는 게 뭐냐면 자, 온기 12월 결산법인은 1월부터 12월까지가 온기라고 합니다. 그러면 12월 결산법인 같은 경우는 감사보고서, 온기 감사보고서가 언제까지 나오냐면 주주총회 개최 7일 전이거든요. 이건 7일이 아니라 플러스 8일이죠. 일 전이니까. 그러면 3월 31일 날 주주총회를 한다고 하면 7월 24일이 아니 3월 24일이 아니라 3월 23일까지 감사보고서가 나와야 된다. 네. 그럼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뭐냐면 주주총회를 3월 10일에 한다. 3월 15일에 한다. 그런 기업체들은 이미 결산에 대해서 자신이 있기 때문에 미리 부른 거고 네. 대신에 이제 넉넉하게 회사 입장에서는 여유 있게 한다고 하지만 3월 31일 기준으로 주주총회를 했을 때는 몰려 있죠. 그런 것들은 이제 가급적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반기 감사가 있습니다. 12월 결산이 있을 때 1월부터 6월까지가 영업 성과가 반기인데 개별 기업, 즉 단독 상장 기업이 재무제표를 반영하는 게 하나 있을 단독 개별일 때는 45일 이내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주회사처럼 밑에 종속회사들이 많은 데는 60일 이내에 감사보고서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반기에도 이게 안 나왔을 때는 의견 상장 폐지 요건에 해당되고요. 자, 분기 보고서는 3월 1월부터 3월까지, 3월에서 6월까지, 6월에서 9월, 9월에서 12월 네 번이잖아요. 근데 온기하고 반기는 외부 감사 평가를 받지만 1월부터 3월까지 또 6월에서 9월까지는 자체가 결산이기 때문에 감사 의견이 없습니다. 근데 이 시점에서는 마음 편하게 거래하셔도 된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온기와 반기 감사 보고서 나오는 시점에서는 항상 조심해야 된다라고 네.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음에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관리 종목 편입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관리 종목 편입됐다고 하면 주가가 당일날 내려가죠. 푹 빠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관리 종목 편입 기준을 보면 첫 번째는 이제 매출액 30억 미만입니다. 그러면 이게 해제되는 거는 30억 이상 됐을 때 풀리는 거죠. 그 다음에 자기 자본이 50% 손실했을 때는 바로 이것도 해당되고, 그 다음에 이것도 언제냐면은 그 다음에 감사보고서에서 50% 초과가 해소됐을 때 이게 네. 해제되는 거고,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될 게 이따 다음에 하겠지만 4년 영업 손실이고 연속 영업 손실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해요. 이거 4년 동안 영업 적자니까 관리 종목. 관리 종목이고 4년 동안 관리 종목이었는데 올해도 3분기까지 적자야. 그러면 상장 폐지되겠네. 이런 걱정들을 하시거든요. 네. 그 우려를 피할 걸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건 똑같습니다. 나머지는 크게 보실 거 없고, 그다음에 많이 나오는 게 누적 벌점 15점이었거든요. 누적 벌점 15점이면 바로 실질 심사 대상이고 관리 종목 지정되고, 이건 또 1년 있다가 관리 때 떼죠. 그럼 다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분들이 착각을 많이 하시는데 그걸 바로 잡아야 돼요. 홈캐스트인데 많은 분들이 보면 영업이 지금 4년 동안 적자죠. 올해 2020년까지 20억 결손이기 때문에 4년 연속 적자였기 때문에 관리 종목 들어갈 거다. 불안해, 팔아야 돼. 이러는데 네. 이거는 몰라서, 여러분들이 몰라서 이건 당하는 거예요. 몰라서. 모르면은 이런 것들 건들지 말든가. 자, 그러면 얘는 4년 동안 적자인데 관리 종목 편입이 안 됩니다. 왜? 얘는 뭐냐면 연결이었죠. 그러면 다음 한번 볼까요? 네. 자, 이거를 그 옆에 별도 개별로 보면 아까 2020년도에는 적자였는데 개별로 보니까 6억 흑자죠. 앞서 거는 홈캐스트인데 이건 태웅인데요? 아니야, 이거 아닙니다. 이게 이건 태웅이고. 잠깐만요. 하나 빠졌다. 네. 왜냐면 홈캐스트를 보시면 뭐냐면
개별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됐기 때문에 지금 관리 종목이 안 된 거고요. 연결이냐 별도냐를 네네. 잘 그쵸. 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개별 재무제표를 여러분들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연결이 아니라. 자, 이거는 이제 비적성 저희도 직격탄을 맞은 거예요. 태움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이슈가 풍력 이슈도 있었고 조선 기자재 이슈 있었고 그다음에 스페이스 X 우주선 부품도 있었고 수소 이슈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했는데 결국에 이제 그 차익 실현하고 매도하자라고 했는데 매도를 못 하신 분들이 있어서 좀 더 빠지면 사겠습니다 했는데 이게 비적정성. 감사이견 비적성 거래 정지된 거거든요. 네.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은 이제 조심해야 되는데 이걸 말씀드릴게요. 비적정성인데 이처럼 재무 안전성이 좋은 건 여러분들 크게 염려하지 마셔라. 기간이 1년 동안 길어질 수 있지만 크게 염려하실 필요 없다는 건데 자, 얘 같은 경우는 적자보다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했습니다. 대신에 12월 달 결산을 보면 여기서 얘들이 비적정성을 받았던 거죠. 왜냐하면 재고 자산이라든가 그동안 했던 자산들에 대한 환상 차손이라 이런 부분들 다 반영을 했기 때문에 4분기 때 1,000억을 적자를 털어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회사와 전임 감사법인과 현재 감사하는 의견 조율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비적성 줬는데 이것이 비적성 관리 이게 정지됐다고 하더라도 네. 재무 비율을 보면 부채 비율은 69%고 유보율은 5,580%, 우량성 굉장히 이거는 100% 다시 거래됩니다. 이게 1년 최악의 경우 1년이기 때문에 그 사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자, 그 사례 다음 화면 제껴 주세요. 그 사례를 보면 코나아이거든요. 코나아이도 2019년 재무제표가 비적성 받아서 2020년 3월부터 거래 정지됐어요. 그럼 보면 재무 보면 자, 얘 같은 거 부채 비율 60%고 유보율 1200%입니다.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적자를 보였다가 적자를 확 줄였죠. 그럼 차트를 한번 볼까요? 다음 한번 보여주세요. 자, 코나이 같은 경우는 2020년 3월 19일 날 감사의견 비적정으로 거래 정지됐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것이 비적성이 풀린 게 작년 10월 19일 날 이게 해소되면서 이게 받기 전까지는 6개월 있다 됐는데 지금은 1년이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보시면 코나이는 상장 첫날 주가가 푹 빠지죠. 하지만 2021년 실적이 굉장히 좋아진다는 것 때문에 지금 보시면 실적 개선 갔네요. 이슈로 해서 네. 주가 거래 정지 대비 80% 올라간다는 거다. 실적이라는 거. 많은 분들이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짚어주고 계세요. 특히나 지금 시즌에 많이들 고민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점을 포인트로 놓고 봐야 되는지 언급을 해주셨어요. 저희 감사 의견에 대한 내용들 잘 살펴보면서 또 예의주시해야 될 것들도 점검하겠습니다. 이제 시간상요. 저희 이제 다냐 선생님의 시장 전략과 종목에 대한 이야기 듣고 싶어요. 제가 지난주에 예고해 드렸던 대로 오늘은 실적주를 공개해 주신다. 공개해 주실 거다 했는데요. 시장과 종목 이야기 쭉 한번 해주시죠. 지금 이제 저도 그동안 시장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왔는데 요즘은 조금 많이 살이 떨린다고 할까요? 긍정적인 낙관보다는 조금 이제 두려움이 조금씩 있는데 자, 그 근거가 뭐냐면 저는 시장에서 그동안 미국에서는 바이든이 3조 달러의 SOC 법안 이게 마지막 하나가 남았다라고 했는데 이미 이제 그 부분이 발표돼서 실제 이제 집행될 때 그게 마지막 하나인데 지금 상황에서 이제 모든 반영 기대 호재들은 반영됐다고 보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어떤 그 미국과 중국, 그 다음에 미국과 러시아, 미국과 북한 이제 지리적인 갈등이 커지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금리 상승은 안정화됐지만 결국에 다시 3조 달러의 SOC 펀드 집행했을 때는 또 금리 불안 요인이 될 수 있어요. 네. 그다음에 국내 부채가 가계 부채와 기업 부채를 했을 때 4,400조 원이 넘는다라는 이제 통계치가 나왔거든요. 금리 상승은 결국에 국내 경제에게도 이 부분이 이제 부실채권 우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클 수 있고요. 하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 제일 큰 게 바로 이제 중국의 유동성 8,600억 긴축 부분이 아닌가 생각해요. 네. 자, 이것 때문에 이제 아시아 시장이 크게 빠지고 있고 특히 홍콩 항생지수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하는 저가는 지지받을 거라고 했는데 그걸 깨고 내려갔거든요. 자, 그러면 일단은 호재는 반영됐고 이제 악재가 더 큰 게 남아 있는데 네. 그래도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시장에 있는 유동성, 고객 예탁금은
아직은 그래도 믿을만하다. 그러면 시장은 이렇게 조정을 보일 수 있는데 지금 보면 고점이 낮아지는 추세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뭐냐면 제한된 박스권 움직였을 때는 결국에 대안은 실적주라는 거예요. 아까 아나페스도 거래 정지됐다가 실적 호전되니까 어떻습니까? 80% 올라가잖아요. 그럼 모든 건 실적은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지난번에 박민영 에이커스 말씀했던 거 한번 다시 실적 보죠. 유망주. 네. 자, 지금 이거는 지난번 계속 말씀드립니다. 한솔테크닉스 2019년부터 외형과 실적 증가율을 계속 좋습니다. 이래도 안 사시겠어요? 지금 지수가 크게 흔들리지만 9,600원에서는 지지받고 9,600원에서 1,250원 박스권으로 움직이죠. 그런데 지금 한번 보세요. 연기금 그동안 매도했다가 최근 연기금 매수에 들어왔고 오늘 기타 법인 매수에 들어오고 보험에서 매수 들어온다는, 즉 기관성 매수가 들어온다는 거. 그러면 이런 것들은 4월 15일 1분기 실적 발표 나온 이후에 실적 계속 나왔을 때 이런 것들은 상승 탄력 커질 수 있다. 가는 주식 쳐다보지 마시고 가려고 웅크린 주식 한번 쳐다봤으면 좋겠고요. 다음 한번 볼까요? 네. 아나페스. 자, 아나페스 또 말씀드렸잖아요. 자, 이 주식은 2020 거래 정지됐다가 이건 더 갈 수 있다 했던 뭐냐면 2021년도에는 영업이익이 224억 적자에서 242억 흑자 전환됩니다. 그럼 여기서 봤을 때 아나페스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때 조심해야 될 건 딱 하나 있다고 말씀드렸죠. 4회차 신주 인수권부사채 57만 5천 주 18,300원. 3회차 48만 7천 주 18,300원. 자, 그러면 일단은 이 부분이 대주주 물량이라면 크게 염려하지 않지만 주가가 축 빠진다고 하더라도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자, 요거 25,000원 미만이면 한번 사보자. 계속 말씀드렸죠. 24,200원 주가 바닥권 찍고 올라왔기 때문에 25,000원 미만이면 한번 사보자라고 말씀드렸던 근거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자회사 상장 이슈 있습니다. 아나페스가 지금 이제 코스닥의 상장 시장, 올 4월달 상장 시장이 있는데 상장 위에도 나스닥 동시 상장 추진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이슈가 있고 실적이 있는데 뭐가 겁납니까? 지수 불안하세요? 실적되는 거 사셔야죠. 그다음 거 볼까요? 자, 이거 AP 시스템이 이건 말씀드려서 저희는 목표가 상향시킨 주식이죠. 31,000원에서 35,000원 이제 일부 정리하고 있는데 실적 개선이 보세요. 2018년도에 호실적 기로에서 주가가 쭉 갔다가 그다음에 실적 감소되죠. 그러다가 2018년 실적을 회복하는 게 2021년, 2022년. 자, 그러면 아나페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실적 호전되죠. 그럼 이거 한번 신고가 도전할 수 있답니까? 자, 그러면 자, 이거는 실적과 유보율 좋잖아요. 그 다음에 31,000원에서 목표가 35,000원 상향했습니다. 그럼 이런 것도 어디서 사겠어요? 주가가 밀리면 28,000원, 27,000원 겁내지 말고 담으셔라. 불안할 때는 실적주를 가지고 마음 편하게 기다려라. 시간 기다림에 대한 보상은 수익이다. 이거 여러분들 항상 유념해 두시면서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주인공은 마지막에 나오기 마련이죠. 오늘 많은 분들이 이 단칼 전략에 가장 듣고 싶었던 실적 호전주 다냐 선생이 꼽은 건 무엇인가 궁금해하셨을 것 같은데 한솔테크닉스, 아나페스, AP 시스템 저희 시간에 자주 나왔던 이 종목들을 다시 한번 추려서 언급드렸습니다. 지속적으로 이들 종목 추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지켜보면서 AS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 단칼 전략 다냐 선생과 시장과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